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A씨의 사연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국민연금 받으면서 목구멍에 풀칠만 하고 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이 국민연금 때문에 세금도 나오고 건보료도 나와서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이 은퇴 후 많은 분들의 노후 생활입니다. 이런 부분에 해결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령별 국민연금 받는 나이부터 말씀드리고 세금 납부와 건보료 피부양자 탈락 그리고 그 해결 방법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1961년생 이전 분들은 이미 받고 계시고요. 1961년에서 1964년생은 63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올해부터 1961년생이 63세가 되니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65년에서 68년생은 64세부터 1969년 이후부터는 만 65세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요. 60세 이후에는 납부 의무가 없어집니다. 국민연금은 매월 25일이 되면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요. 아주 정확히 입금됩니다. 이와 함께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도 매월 25일이 되면 국민연금과 함께 정확하게 입금이 됩니다. 노후에 재산과 소득이 별로 없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웬만한 자식보다도 든든한 월급과 같은 소득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보료와 세금까지 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먼저 국민연금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종합소득과세 대상이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물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 우체국연금도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2002년 1월 이전에 납부한 국민연금은 비과세이고요. 이후에 납부한 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2002년 1월 이후에 납부한 금액이 많으면 받는 국민연금 금액도 많아지니까 소득세를 더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법이 2002년 1월 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날을 기준으로 2002년 1월 이전에는 비과세입니다. 그때는 소득공제를 안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2년 1월 이후부터는 이미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도 소득공제를 안 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분들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민연금 세금은 개인별로 조금씩 달라집니다. 참고로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을 적용하는데요. 연간 1200만원 이하는 6% 세율 적용하고요. 1200만원 초과는 연간 72만원에다가 1200만원 초과 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는 연간 582만원에다가 4600만원 초과 금액에 24%가 적용되고요. 이거 외로 따로 표준세액 공제 7만원을 공제해드립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는 본인 150만원, 배우자 150만원, 부양가족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본인과 배우자 공제만 받는 경우 소득공제를 이미 받은 국민연금을 40만원 받는다면 연간 38,000원, 월 3,200원, 국민연금을 50만원 받는다면 연간 11만원, 월 9,200원, 국민연금을 60만원 정도로 받는다면 연간 18만원 전후 월별로는 15,000원 정도 세금을 내고요. 80만원인 경우는 월 27,000원 정도, 연간으로는 33만원 이하, 100만원인 경우는 월 39,000원 정도, 연간 47만원 정도 납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추가할 공제에 따라서 소득세는 좀 더 적게 낼 수도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는 당연히 납부해야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이 정도 금액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적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는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소득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A씨의 사연을 예로 들어보자면 그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해서 최종 150만원을 받는 경우 2002년 1월 이전에 납부해서 받는 연금이 50만원이고요. 이후에 납부해서 받는 연금이 100만원이라면
100만 원에 한해서만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김 씨의 연금 수령액은 이중 2002년 1월 이전에 납부한 비과세는 600만 원이고요. 과세 대상은 1200만 원입니다. 대략 김 씨는 연금소득공제 인적공제 후 과세 표준이 900만 원 정도 되므로 세율 6%를 적용하고 세액공제 7만 원을 해주면 연간 납부할 세액은 47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별로 따지면 평균 3만 9천 원 가량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집 한 채 있고 그 외 재산은 별로 없어서 국민연금을 받아서 생활하는데 건보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건보료에서 탈락되어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2년 9월에 건보료 개편으로 인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 날벼락 맞은 분들이 26만 명에서 28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녀의 건보료 피부양자에 등재되었다가 탈락되면 건보료를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심사할 때에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서 지역가입자가 되면 이때 건보료 계산을 할 때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건보료를 세대별로 부과합니다. 그리고 또 아셔야 하는 사항은 피부양자 탈락은 소득 요건으로 탈락할 때와 재산 요건으로 탈락할 때는 좀 다릅니다. 소득 요건으로 건보료 피부양자에서 부부 중 한 사람이 탈락을 하면요, 한 사람만 탈락해도 부부가 함께 동반 탈락이 됩니다. 그러나 재산 요건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 탈락한다면 이때는 탈락 안 한 배우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합산해서 2천만 원을 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각각 계산을 합니다. 다른 소득은 없고 집 한 채만 있는데 부동산의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라면 연간 합산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이런 경우는 다른 소득이 하나도 없어도 국민연금을 월 167만 원 이상 받으면 건보료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100만 원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67만 원만 받아도 탈락이고요. 사업소득은 1원만 있어도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연간 합산소득이 1천만 원 이상만 되어도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이 말은 국민연금 100만 원 정도 받고 집이 한 채 있다면 건보료 피부양자는 거의 탈락된다고 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이 1원만 있어도 탈락이고요. 다른 소득이 70만 원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30만 원만 받아도 탈락됩니다. 굳이 이런 것을 피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면 소득과 재산이 많은 분들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뀔 때 건보료가 더 많이 나오게 되면 이미 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서 3년간 직장가입자 수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하는 것이 좋고요. 국민연금이나 재산 등이 애매하신 분들은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나 재취업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결국 선택은 잘 생각해 보시고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